네, 6월 2일 목요일 하락 출발한 국내 증시. 오늘은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지 오늘 신입섭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지금 전화 연결이 좀 고르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드립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전문가님 연결을 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되어 있나요? 네. 전문가님 아직 전화 연결이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전문가님 연결이 되기 전에 저희가 현재 지수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전문가님 전화 연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전화 연결되었나요? 네, 전문가님과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지금 전화 연결이 좀 많이 계속 고르지 못했는데요.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전문가님, 오늘은 하락 출발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장이 저희가 쉬어갔잖아요. 네. 네, 그 전에는 그래도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어제장 하루 쉬어가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렇게 좀 많이 안 좋은 장세가 다시 펼쳐지니까 좀 불안합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시 5월에 롤러코스터 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좀 들 것 같은데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근데 지수에 뭐 큰 기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여기서 그리고 3천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럼 지수 관련 대형주만 또 움직일 거 아니에요. 물론 지수 관련 대형주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작년에 그 지수 관련 대형주라는 게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데 뭐 10년에 한 번 움직일까 말까 하는 그 특성 때문에 그 시기에 진입하신 분들은 이렇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어서 그 관성에 취해서 또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수 관련 대형주가 가는 장세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가고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중소형주는 완전히 그 빌빌거리는 장세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걸 싫어하시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물론 지수가 꾸준히 오르면 중소형주에게도 낙수 효과가 떨어지겠지만 보통 지수 관련 대형주가 가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중소형주가 하나도 가질 않아요. 근데 작년에 특이하게 코로나 때 지수 관련 대형주에 우리나라 대표 기업, 그 전에도 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을 왜 외국인들이 저렇게 많이 소유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을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저렇게 작게 갖고 있느냐. 우리나라의 그런 정말 좋은 기업이라면 우리나라 국민이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원래 바탕에 있던 그 장기적인 흐름에다가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 급격하게 들어왔던 그것까지 합쳐져가지고 지금 뭔가 그게 뭉뚱그려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게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 그 부분이 가겠지만 또 그러면은 지금 뭐 중형주나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지수는 그냥 완전히 뭐 그것만 안 나오면 되죠. 코로나 팬데믹처럼 급락만 안 나오면은 오히려 지수 관련주가 막 묶여 있고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삼성전자의 비중을 최근에 많이 실으셔서 그렇죠. 지금 20조 넘게 사셔서 그런 거죠. 지금 삼성전자를 20조 넘게 개인이 사고 20조 넘게 외국인이 팔았기 때문에 그 20조에 새로 들어오신 개인 투자 여러분들은 삼성전자가 움직이길 바라지만 그 이전부터 하셨던 분들은 아마 삼성전자 혼자 가는 장세는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려면 삼성전자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거기서 물론 둘 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정확히는 다 파악하기 어렵지만 결국에는 중소형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뭐 이런 걸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밑단이 완전히 하락하지 않는 가운데 자기 것만 가는 거. 뭐 예를 들어 뭐 노터스 같은 거 그런 걸로 그런 종목이 사실 지수 관련주가 가면은 노터스 같은 게 상한가를 갈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차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황을 얘기하는 거랑 직접 계좌에 그 도움이 되는 거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수는 안 가서 지수 관련 대형주만 쥐고 있으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수 관련 대형주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원래 중소형주를 했다. 개별주를. 그럼 이런 장세를 선호하실 수도 있어요. 완전히 망가지지만 않으면 되고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제한만 되면 되고 대략 대충 2,500, 2,600에서 그냥
계속 행보만 하면 되고 나는 종목별 장세만 즐기면 된다. 이런 분들에게는 좋을 거고 작년에 계좌를 새로 터가지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 그냥 사주세요. 삼성전자, 현대차 그냥 사서 계좌에 들어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답답하죠. 안 오르니까요. 네, 그런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도 굉장히 이제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거의 선거처럼 연령대별 무슨 성향별 이런 걸로 다 빅데이터를 취합을 해봐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알맞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지만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일단 지수랑 개별 종목으로 나눠서 얘기 드리면 그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어제 장세를 보니까 또 글로벌 증시가 또 요동을 친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는 뭐 바이든 파월 만남에도 불구하고 뭐 뉴욕 증시 하락을 했고요. 또 유럽에도 유럽 연합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부분 금지를 합의를 하면서 좀 하락하는 장세 펼쳐졌는데 유럽 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부분 금지 이거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태양광 부분을 보니까 OCI가 결국 그걸 남겨놨다가 살아났잖아요. 지금 폴리실리콘 부분을 하나는 어떻게 된 건지 참 타이밍이 참 그래요. 항상 야구에서도 보면은 항상 그 중요한 타이밍에 대타를 잘못 쓰거나 투수 교체를 잘못해가지고 그 보살 팬들이 봐주긴 하지만 너무 열이 받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되는지 참. 그래서 하필이면은 그 폴리실리콘을 철수하고 나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했어요. 근데 이제 OCI는 원래 있던 군산 공장에 동양제철화학 때부터 있던 군산 공장에 그거를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으로 돌린 다음에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공장은 내부를 뒀죠. 말레이시아는 인건비가 싸니까 네. 중국의 저가 공세에 그들도 맞춰서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남겨놨던 건데 거기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OCI는 그 하나 남겨놨던 걸로 재미를 봤죠. 근데 하나는 바로 1년 전에 폴리실리콘 사업을 철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미를 못 보고 그 폴리실리콘 사업을 철수한 다음에 미래의 에너지인 수소에 투자해야 되겠다고 해서 미국의 니콜라에다가 거액의 자금을 넣었죠. 근데 니콜라가 지금 거의 뭐 상장 폐지까지는 안 당했지만 지금 약간 뭔가 유령 회사 같은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뭔가 뭐를 물어봐도 이게 정확히 뭐를 못 하자고 있잖아요, 지금. 진짜 트럭이 있으면은 뭐 보여달라 공장을. 근데 없고 공장이 그런 사태가 지금 약간 중국 기업 막 이양홀딩스 같은 기업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막 갔는데 막 그 다큐멘터리 나왔잖아요. 네. 막 갔는데 막 시장 골목에 있는데 거의 막 무슨 양꼬치 팔고 이런 골목에 있는 거예요. 중국 기업이. 그리고 뭐가 막 있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유명한 다큐멘터리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실패하고 어쨌든 뭐 하나는 원래 폴리실리콘이나 이런 업스트림 쪽은 안 하고 있었고 원래 주력이 하고 있었지만 주력이 아니었고 어차피 주력은 사실 그 태양광 전지를 붙들어 만드는 모듈, 셀 모듈, 시스템 이쪽이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어차피 잘한 선택이라고 뭐 그냥 보고 뭐 폴리실리콘이 아깝지만 어차피 주력이 이쪽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뭐 하나솔루션이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 방한했을 때 뒤에 비즈니스 테이블이라고 거기에 막 여러 회사의 CEO들 막 나오잖아요. 네.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님들 다 가졌고 그 하나는 회장님이 안 오시고 뭐 아드님을 띄워주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만 예를 들어 신동빈 회장이라던가 또 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라던가 다 만약 급을 맞추려고 했다면 하나 김승현 회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 하나솔루션 김동관 사장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하나솔루션하고 OCI가 비즈니스 테이블에 참석을 해서 네. 태양광에 대한 얘기를 그 자리에서 나눴다는 게 굉장히 지금 상징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이제 미국에서 태양광 그 모듈 그쪽 1위이기 때문에 셀 모듈 쪽 1위여서 네. 아무래도 미국에서 사업을 펼치는데 뭔가 그 자리에서 나눴던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거기 미국 상무부의 임원이라던가 이런 분들 다 참석하셨고 그 비즈니스 테이블이 마무리되고 바로 다보스 포럼으로 넘어가셨죠. 네. 그래서 거기서 또 얘기를 나누셨을 거고 거기에 뭐 다른 분야도 많이 있었잖아요. 인텔, 퀄컴 다 거기 있었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반도체 얘기도 많이 주력으로 다뤘지만 뒤에는 태양광 얘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OCI가 또 초청을 받았고 결국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기업은 OCI 폴리실리콘하고 셀 모듈 하는 하나솔루션이 일단 가장 주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데다가 네. 러시아산 원유를 만약에 없앤다고 하면 예를 들어 가장 적극적인 독일 같은 경우처럼 뭐 태양광을 막 아예 독일은 아예 지금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원자력이고 뭐고 다 없애고 그냥 태양광 풍력으로 다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걔네도 이제 러시아 노드스트롬으로 그 가스 받고 있으니까 그걸 차단시키면 그게 더 빨리 되겠죠. 태양광을 더 빨리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유럽의 분위기 그리고 이제 뭐 뭐 셀 모듈 쪽 뭐 물론 폴리실리콘 사업을 철수를 해서 약간 원가의 부담이 있긴 합니다. 그게 자회사에서 만약 하고 있었다면 원가 절감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머지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한 거를 받아와서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감은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솔루션은 역시 지금 태양광 네. 쪽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가가 올라가서 반사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좋은 게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도와주고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 테이블이나 이런 데서 또 얘기가 나오는 거 세계적인 흐름. 그래서 뭐 하나솔루션 폴리시건 사업 그 부분은 아쉽지만 어쨌든 셀 모듈 쪽에서 네. 경쟁력을 갖추고 나가면 네. 좋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 좀 원유 가격이 좀 상승을 함으로써 대체 에너지로 뭐 태양광, 풍력 에너지 이런 것들이 좀 뜨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뭐 제가 자세히는 잘 몰라가지고요. 관련해서 뭐 대장주가 하나솔루션과 OCI 이 두 가지로 보면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뭐 두 개밖에 없죠. 뭐 현대에너지 네. 뭐 그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뭐 규모나 이런 상으로 하나솔루션이 일단 대장으로 봐야겠죠. 아, 그리고 그렇군요. 뭐 그냥 딱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뭐 해도 좋은데 하나솔루션 규모가 더 크니까. 네. 그리고 폴리실리콘은 OCI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폴리실리콘이 태양광에 그 폴리실리콘이 반도체 웨이퍼라던가 그 다 저기예요. 태양광이라던가 똑같아요 결국. 폴리실리콘 분말을 뭉쳐가지고 네. 반죽을 해가지고 소세지 같은 인곳을 만든 다음에 네. 소세지를 자르는 것처럼 잘라요 칼로. 그러면 그게 웨이퍼가 되는 거죠. 아. 그걸 이제 그래서 분산 공장을 반도체용 실리콘 공장으로 폴리실리콘 공장으로 돌린 거고 네. 우리나라는 전기세나 인건비가 높으니까 중국의 인건비나 전기세 거기에서 나오는 폴리실리콘에 대응을 못해요.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중국이 저가 공세로 나와버리니까 다 망한 거죠. 이제 말레이시아는 그나마 인건비가 동남아시아니까 좀 중국에 비벼볼만 하잖아요. 그래서 OCI는 그거 남겨놔가지고 지금 폴리실리콘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거고 폴리실리콘 쪽 그러니까 업스트림이죠. 업스트림 그쪽을 하려면 폴리실리콘 하는 거고 미드스트림 중간인 셀 모듈 그쪽 하려면 하나 시스템 하는 거고 하나 솔루션. 그리고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있지만 하나 솔루션보다 작고요. 그리고 그 풍력은 이제 뭐 그냥 CS 윈드랑 그 자회사의 CS 베어링 그리고 삼강 MNT 네. 이게 그냥 저기죠. 가장 투톱이죠. 아. CS 윈드가 기둥을 만들고 네. 타워라고 불리는 그리고 기둥 밑에 이제 하부 구조물을 삼강 MNT가 만들고 CS 베어링은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 결국 그냥 종목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언제 투자하느냐가 그거죠. 관건이죠. 종목은 그냥 딱 그냥 태양광 풍력이 딱 그냥 나눠져 있어요. 왜냐하면 네. 다 죽었거든요. 네. 신재생에너지가 한창 뜰 때 뭐 그게 조선 기자재 쪽에서 넘어온 게 사실 많거든요. 네. 옛날에 태용이나 현진소재 지금 없어졌나요? 지금 그런 것 조선 기자재랑 풍력이랑 또 연관된 게 많으니까 조선에서 쓰이던 게 그대로 풍력에 쓰이니까 연관이 되는 거고 반도체 공정이랑 태양광 공정이 비슷하니까 거기서 연결된 게 많은 거예요, 다. 근데 거기서 온 것 중에 지금 하나 솔루션처럼 일부를 포기한다거나 아예 태양광 사업을 포기한 애가 많고 풍력도 마찬가지고 초기에 많은 기업들이 있었는데 네. 신재생에너지가 확 떴다가 확 가라앉거나 중국의 저가 공세를 밀려서 대부분이 다 물러났죠. 옛날에 웅진그룹도 폴리실리콘 하다 지금 철수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다 정리가 됐어요. 그냥 기업은 나와 있어요, 지금. 그거를 어느 타이밍에 하느냐만 결정하면 되는 시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폴리실리콘이라는 게 그 태양광에서 그 판 그것을 웨이퍼, 반도체용 웨이퍼로 만들어서 핵심 원료로 만드는 그런 것인 거죠? 폴리실리콘. 폴리실리콘이 이제 재료라고 보면 되죠. 아, 우리가 그렇군요. 그냥 놀이랑 똑같아요. 찰흙 가루 가지고 찰흙을 만들어 가지고 네. 찰흙을 소세지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단면을 자르면은 분홍 소시지 그 부침개 하는 햄 되는 거잖아요. 그게 웨이퍼죠. 아, 그러니까 이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업체, 뭐 하나솔루션과 OCI 같은 경우가 좀 대장주, 뭐 태양광 에너지의 대장주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풍력 대장주는 관련해서 삼강 EMT, MNT, 그리고 CS 윈드, 그리고 동국 SNC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거는 다 정해져 있는데 언제 들어갈지가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사실 언제 들어가야 될지, 어느 정도 가격에 들어가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이런 것도 같이 좀 리뷰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뭐 태양광 풍력을 아주 선호하진 않는데 뭐 이거 신재생에너지도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 단기적으로는 사실 좀 급등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하기에는 좀 그쵸. 일봉이 너무 갑작스럽게 치솟아서 저기 축포를 쏘아 올리듯이 올라버렸잖아요. 네. 상당히 그냥 보기에도 누가 봐도 부담스럽지 않나요, 이게? 이게 뭐 초등학생을 그림을 보여준다고 해서 너 로켓포 같니? 너 떨어지는 거는 다 로켓포 같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초등학생이 봐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로켓포점을 쏘아 올린 이거를 잡으면은 밑에서 잡은 사람보다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사실은 이거 뭐 조정을 좀 할 때 해야겠죠. 지금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거의 뭐 로켓포를 쏘아 올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기서 로켓포가 좀 다 쏘아 올려서 하늘로 날아갔는데 이거를 잡으면은 너무 부담스럽죠, 지금. 지금 뭐 이게 조정이 나올 때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조정이 나올 때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풍력도 태양광보다는 아닌데 얘도 밑에서 많이 치솟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지금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감이 없지 않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원가 부담을 지금 사실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이슈 때문에 떴지만 지금 철강 가격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그거를 받아서 마진을 남겨먹고 팔아야 되는데 네. 지금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일단 초반에 그런 거는 가리지 않잖아요. 초반에 오를 때는 그냥 이슈로 확 오른 다음에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 부담이 지금 올 거기 때문에 지금 그냥 기술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삼강 MNT 같네요. 그렇죠? 가장 덜 올랐죠. 네. 횡보하는 구간 박스권 안에서 상단을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죠. 네. 네, 뭐 저 정도 노려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나머지 3개는 너무 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CS인들은 튀어 오른 게 아니라 차트가 죽었어요. 네,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단기적으로 너무 지금 이격이 벌어졌고요. 네. CS인들은 지금 그 시세가 꺾여버렸고 삼강 MNT는 지금 뭔가 저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지면 뭔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이네요. 박스권 돌파할 때 네. 한번 따라가는 전략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는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하나솔루션 이거 2개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CS 윈드도 마찬가지로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투자를 하실 거면은 삼강 MNT 좀 좋게 보고 계시는데 지금 삼강 MNT가 22,450원이에요. 오늘 조금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지금도 좀 들어가도 괜찮을 타이밍일까요? 그러니까 박스권이 돌파가 되면 박스권 돌파가 돌파할 되면은 왜냐면 그때 지금 이 박스권이 무려 지금 몇 년인가요 이게? 네. 지금 거의 1년 반 가량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네. 2020년 9월 달부터 지금 거의 2년이 돼가고 있네요. 3개월 되면은 2년간의 박스권인데 이게 2년짜리 박스권이 만약 위가 뚫려갖고 25,000원을 돌파한다고 하면 네. 큰 시세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오랫동안 한 번을 횡보할수록 그 힘은 응축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폭발할 때 그게 당연한 이치예요. 예를 들어 박스권 상단이 25,000원에 계속 물리는 사람들이
매일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네. 거기 그 본전 심리를 뚫으려면은 갭 상승 아니면 장대 양봉밖에 없죠. 왜냐면 25,000원에 물리신 분들은 예를 들어 2020년 9월 달에 물렸어요. 그러면 2년이 계속돼 가는데 계좌에 계속 있어. 너무 짜증나잖아요. 이 가격만 오면 팔고 싶잖아요. 네. 뒤도 안 돌아보고. 그게 이제 본전 심리 때문에 팔게 되는데 그 매물을 먹고 올리려면 엄청 센 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매물들을 소화하고 위로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박스권 돌파할 땐 장대 양봉이 나오던가 갭 상승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지겨웠던 사람들은 파는데 그 물량을 갖고 같이 참여해서 수익을 낼 새로운 수급은 거기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참여하실지 안 참여하실지는 이제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3강 M&T 보니까는 이게 뭐 철강 쪽으로도 좀 묶여 있고 풍력주로도 묶여 있고 여러 가지 좀 좋은 그런 호재들도 나올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박스권 안에 들어갈 때 그때 한번 투자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3강 M&T, CS윈드 그리고 한화솔루션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까지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세워서 이런 장에서 좀 살아남으셔야 될지 투자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수급이 일단 역전이 됐고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 안정은 되었다고 보이고요. 5월 30일 날 외국인이 1조가 들어왔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반전이 이루어졌죠. 개인 투자자는 지금 1조를 갖다 팔았고요, 3일 동안. 네. 지금 결국 거기서 원달러 환율 상승하는 그 부분에서 안 나온 거죠, 결정타가. 거기서 만약에 외국인 매도가 폭탄 매도가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상단부를 뚫어버렸으면은 이제 거기서 문제가 커지는 거였죠, 거기서. 근데 거기서 딱 막혔어요, 지금.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모든 통화에 대비해서. 달러는 가장 안정적인 그 화폐 중에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자 화폐를 뛰어넘어도 가장 안정적인 자산에서 거의 뭐 1, 2등을 다투잖아요. 네. 미국의 채권 아니면 달러는 정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될 정도. 근데 지금 그렇게 안정적인 자산이 지금 모든 통화에 대비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 반대로 위험 자산의 선호 심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샀고, 우리나라 주식은 주식 중에서도 주식이 위험한 자산이지만 주식 중에서도 위험한 주식이잖아요. 대한민국을 따진다면. 그 미국 주식, 독일 주식, 뭐 한국 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주식은 위험한 자산 축에 속하지만 그 중에서도 위험도를 따지면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이 훨씬 위험하죠. 신용도가 낮고 당연히 똑같은 돈이면은 다 미국 주식을 사지 누가 한국 주식 사겠어요. 그래서 한국 주식이 그렇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이 샀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아주 하단부가 다시 뚫리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좀 사라졌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가 급등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지수의 급등이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종목별 장세가 계속 되는 게 좀 상식적이겠죠. 오늘도 코스피 소형주만 플러스고 중형주는 마이너스 0.37이고 대형주는 마이너스 1.07이에요. 결국 여기도 보시면 지수가 떨어질 때는 지수 관련 대형주가 제일 많이 떨어지고 지수가 오를 때는 지수 관련 대형주가 제일 많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떨어지니까 지수 관련 대형주는 제일 많이 떨어지는데 지수 관련 대형주를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수가 오르길 바라나 지수가 급등할 일은 아까 또 없는 것 같다. 지수가 하락할 확률도 없지만 그냥 지지부진한 횡보장세인 거죠, 지금. 지지부진한. 거기서 맨날 오늘 또 현대사료, 한일사료, 대주산업 뭐 저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뭐 신이 나셨겠고 저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이 나셨겠고 뭐 저게 아주 뭐 저게 한다. 너무 난 테마 같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 LNG 관련해서 오늘 보니까 태광 성광밴드 급등 시작하네요. 밑에서 그 장기적인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다가 뚫어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아제강이랑 세아제강 지주가 먼저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세아제강이랑 세아제강 지주가 먼저 그 파이프라인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풍력이나 해상풍력이나 이쪽을 보여줬잖아요. 세아제강은 파이프라인 쪽으로 보여줬고, 그러니까 원유를 많이 실어 나르던가 뽑던가
LNG를 많이 뽑던가 하여튼 파이프라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아제강 지주는 해상풍력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미리 걔네가 보여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태광 성광밴드 같은 관이음새 업체가 저거를 뭐 아주 좋아하진 않지만 조선 쪽 좋아하시는 분은 저쪽이 다음 타겟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낙폭과대 쪽에서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이제 조선기자재 쪽에 이제 일하고 있는 애잖아요. 태광 성광밴드 뭐 하이로코리아 있잖아요. 근데 그 태광 성광밴드가 이제 파이프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때 말한 대로 그 LNG를 미국에서 LNG를 독일이 아까 말한 대로 태양광을 더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상황이 왔잖아요. 지금 보니까 눈치를 그동안 보고 있었는데 눈치를 왜 봤냐면 독일이 맨날 태양광 불을 지지면서도 사실 러시아한테 가스를 받고 있었던 거는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뭐 굳이 이 PNG라고 그냥 가스 형태로 나르면 되는데 만약에 바다로 오는 걸 받으려면 기체는 부피가 크잖아요. 네. 액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옆에 러시아에 자원이 많은데 굳이 뭐 다른 데로 가서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이 독일이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 이래놓고 또 뒤에서 만약에 러시아 땅으로 가스 계속 받아봐요. 독일이 어떤 그 유럽에서 지위랑 이런 게 있는데 그 얼굴에 먹칠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러시아 걸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거나 뭐 아랍 거를 받아야 되는데 바다로 와야 되잖아요. 그럼 PNG로 받던 거를 LNG로 받아야 되잖아요. 액화천연가스로.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LNG 조선 수주가 일어나는 것이고 조선사에서 LNG 선을 수주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가 현대미포조선, 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해양이 태광이나 성광밴드 같은데 주문을 넣겠죠. 우리 LNG 선 지금 수주했는데 너네 관이음새 계약하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광 성광밴드 쪽까지 왔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노리시는 분들은 세아제강이나 세아제강 지주를 노리면 안 되고 이미 다 이격이 벌어졌죠. 네. 태광 성광밴드 같은 거를 이제 노려보실 타이밍이죠. 거기서 이제 또 뭐 더 가면은 이제 뭐 거기서 이제 객실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뭐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제 배 안에 이제 선원들이 그 활동하는 공간 만들어주는 업체고, 네. 아니면 또 그 이중연료 엔진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연료 엔진이라고 네. 원래 벙커 CU를 쓰다가 그게 탄소가 너무 많이 발생되니까 남의 나라 연안에 정착했을 때 들어올 때 너네 이제 탄소 발생하지 마라. 뭐 탄소 국경세도 생기고 이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뭐 땅만 이런 게 아니라 바다에 와서도 똑같은 거잖아요. 영공 영해가 있는데. 네, 전문가님. 거기 네, 말씀 끊어서 중간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시간상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뭐 내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